학생 수가 많은 대형 학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딴 일 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선한 편입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편입의 달쌤입니다. 오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쳐 오신 선생님이자 한 편입학원의 원장님이 나오시는데요. 원장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꿀팁과 노하우 대방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형 학원이 궁금하신 분들이었다면 오늘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새로운 편입이 시작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편입을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에게 좀 고려해야 될 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실 수 있다면요. 우선 처음 도전할 때 참 어렵게 결정을 했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디테일하게 계획을 좀 세워라. 그리고 주변에 막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니까 항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하던 공부할 때 힘들 거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 거고, 근데 결국 이겨내야 될 거는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안 하면 공부 안 해서 불안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또 뭐가 불안하겠어요? 욕심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결과가 안 좋을까 봐.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까 봐. 그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믿고 대신에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디테일한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은 기출문제라도 좀 뽑아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내가 풀 수는 없죠, 처음에. 근데 와, 진짜 이거 뭐 새까맣다. 정말 힘들겠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나갈까.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뭐 상담을 하거나 학원에서 제시하는 커리가 있을 거고, 그 멘토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학원에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 학원에 상담이라도 가보라는 얘기죠. 상담이라도 가면 학원에서 1년 커리를 설명하거든요. 우리 학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커리가 나옵니다. 인강도 보면 이제 커리가 이렇게 좀 1년 커리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을 거예요. 나한테 맞는 커리가 어느 건지 이런 거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그 게시판에 문의를 하든지 해서 나한테 맞는 커리를 다 이제 짜놓고, 인강도 그렇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인강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완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계획이 없으면 계속 밀리고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짜놔야, 내가 무슨 뜻이냐면 짜놔야 내가 만약에 몇 월 며칠 날 어떤 강의를 듣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날려야 돼요. 날리고 다음날 할 걸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날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아픔도 느껴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이때 못하면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확실히 많은 학생들이 학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중소형 학원의 이제 원장님으로서 네. 그리고 교수님으로서 느끼셨을 때 중소형 학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중소형 학원이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이라는 의미가 공간이 중소형이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적다는 거잖아요. 학생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하루에 30분 1대1로 질문할 시간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야 질문할 걸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학생 수가 많은 대형 학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께 찾아가서 그러니까 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프라이빗 티처라고 해서 PT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에서 PT 하듯이 정말요? PT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은 무조건 질문할 걸 가져와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30분씩? 좋다. 영어든 수학이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지 않나. 네, 아무래도 보통은 선생님 앞에서 줄 그렇죠. 서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격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맞아요, 친구들은 맞아요. 선생님을 많이 찾아가고 맞아요. 질문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소극적인 친구는 질문을 할까 망설이는 것도 많고 좀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친구만 계속 하는 거예요. 큰 맘 먹고 질문 한번 해야지 가는데 대기하고 있으면 또 이제 돌아오게 되고 예, 그런 친구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분배해놓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하자.
이제 오랫동안 편입 영역에서 이렇게 좀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을 텐데 2022년 편입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2023년 편입 트렌드는 좀 어떨지 예상하신다면 어떨까요? 편입이 대학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심지어 뭐 일반을 안 뽑아버리는 학교도 생겼고 참 충격적인 일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사실 올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더 난이도는 좀 쉬워졌습니다. 올해 뭐 서강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충격받을 정도로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사실 서성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당분간은 난이도는 좀 유지될 것 같아요. 조금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원인데 인원은 학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외부적 압력이라든가 요인에 의해서 또는 이제 학교의 방향 설정의 측면에서 조금 이제 인원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경험상으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편입이 어렵다 해도 그래도 기회가 열려있는 시험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베이스지만 뭐 인문계로 일반 편입으로 인서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뭐 이게 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는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1%의 그러니까 1%의 가능성도 이제 가능성이다 보니 모든 것만 넘어가도 사실은 노베이스에 가깝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저 서성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을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체력 좋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렸을 때 책 좀 읽었니? 만화책이라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일단 서성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그러면 2년 준비하세요. 심지어 제가 3년 준비하는 친구도 봐본 적이 있긴 한데 2년 정도면 아마 그 비슷하게 갈 겁니다. 재수까지. 근데 뭐 삼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딴 일 하세요. 딴 일 하시고 꼭 인생이 대학만이 다는 아니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체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 10년 전, 딱 10년 전이네요. 고대 보낸 친구 생각이 나는데 딱 처음에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저 학교 다닐 때 수업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어릴 때 책은 좀 읽었니? 그래. 책 읽는 건 좋아했어요. 학원 수업 따라오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신문을 읽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1년 내내 유명했어요. 독서실에서 주말마다 이제 신문 이만큼 써놓고 그래서 신문만 친구들이 뭐 신문만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근성이 달랐어요. 근성이.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문법을 좀 많이 틀렸어. 그러면 이 친구는 그동안 봤던 문법 이론서를 한 바퀴 돌릴 때까지 잠 안 잘 거야. 그러면 3일 밤까지 새는 걸 주변에서 봤대요. 그 당시에 그 고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가능한 거는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학사 편입이 있고, 그 다음에 문과와 이과가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학사, 이과겠죠. 노베이스 상태에서, 문과, 일반은 저는 가능성이 1% 이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학사를 좀 준비하시는 게 물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과로 수학 못하는데 수학 어떻게 해요? 영어는 한 과목만 하면 이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영어라는 과목은 올릴 수 있는 점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문과 일반으로 서성한 가는 애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이야. 원래 한국 애들이 아니야. 걔네들은 거의 제가 경험이 그래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영어권에서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어서도 뭐 영어 1등급을 원래부터 받던 친구이거나 뭐 적어도 토익 만점이 나왔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문과 일반에서 이제 서성안을 가지. 그렇지 않은 친구 뭐 노베이스에서는 제가 서성안 간 거 아까 이제 그 사례 빼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조건 그냥 좋은 학교만 가면 돼. 까고 뭐고 그냥 난 무조건 좋은 학교만 갈 거야 한다면 내가 공대랑 아무리 안 맞아도 그냥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는 것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공의 문제도 한 과목만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재능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영역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두 과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둘 다 이제 평균치밖에 못해요. 그러면 남들 평균보다 좀 더 하면 갈 수 있거든요. 살짝 노력으로 그렇죠.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거란 말이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전공 문제인데 고집 부리지 마라. 과를 낮춰서라도 좀 학교를 높여라. 그러면 차라리 가서
복수 전공을 해라. 뭐 몇 학기 더 다녀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수하는 것보다 낫다. 그 전공에 자기가 딱 결정해 놓고 이 전공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버렸으면 좋겠다. 네, 선생님은 학원에서 문법이랑 독해 파트 이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만 알려주는 좀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이 편입 공부할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래요. 저는 기본이 없어요. 기초가 약해요. 뭐가 제일 어려워? 그러면 문법이요. 다 문법이에요. 다. 문법에 무슨 다 한들 맺혔어. 시험에서 뭐 어느 학교든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독해인데, 근데 독해에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문법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학생들이. 문법 막 공부하고 뭐 막 무슨 암기사항들 외우고 막 그러는데 학생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목표를 문법으로 공부해서 그래요. 독해하려고 문법 공부한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문법은 독해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생각하고 결국 시험은 암기거든요. 그러면 그 암기할 사항들 많지도 않아요. 이제 그걸 정리해 주니까 나중에 그걸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고. 그럼 독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사례가 좀 나왔어요. 저는 항상 이제 상반기에 영자신문 이런 게 아니다. 신문 봐라 그러거든요. 신문 보는데 많이 보는 게 국제면이 있어요. 국제면, 문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과학, 요 부분 읽다가 보면 나중에 한 어느 정도 이제 어휘량이 좀 생기고 하고 나면 한 뭐 5월, 6월, 7월 이때쯤 가면 영자신문으로 넘어가라. 결국 이제 문해력 테스트거든요.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기출문제 받아보고 이걸 어떻게 한글로 봐도 모르겠는데 출제하시는 분들은 문해력을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문해력은 두 가지예요. 일단 어휘력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이거든. 근데 논리적 사고력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럼 이제 어휘력인데 어휘력은 그 제가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니 그거는 은연중에 자기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휘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단어를 제가 외웠어요가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게 디테일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게 없는 친구는 진짜 뭐 단어 다 외웠어요. 모르는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나마 조금 단시간 안에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독서 많이 일단 읽다 보면 그게 좀 감각이 당분간은 생겨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사실 밑빠진 독이야. 막 밑빠진 독인데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계속 빠지거든요. 빠지는 양보다 집어넣는 양이 많아져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머리에 그 물동이 이고 시험장 가서 싹 쏟아붓고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럼 나오면 3월달 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이 그나마 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 만들 때 왜 갑자기 이제 몸을 보여준다 그러면 막 펌핑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문을 읽어라. 뭐 책 추천해서 책은 푸지 마라. 그러니까 신문은 그때그때 계속 그 변하잖아요. 이제 그 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어휘들이 튀어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 방법. 안 그래도 저희가 편입 영어 기출되는 부분들이 영자 신문이나 기사나 이런 데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고. 그거는 뭐 매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이슈가 됐던 사항들은 그런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뭐 아까 말했지만은 뭐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사고력하고 그 다음에 뭐 논리력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있어야 된다면 배경 지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게 갑자기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다 보니까 그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들은 여기는 학원 영어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영어 시험을 점수를 올려주는 데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도 이게 공학적으로 이렇게 딱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풀어라. 그런 것들은 뭐 결국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독학하는 학생들도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그런 감을 좀 익힐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러분에게 과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편입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대학이 다도 아닙니다. 단 결과는 성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실패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경험은 실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본 이 경험은 어디 가지 않고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다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의 밑바탕이 될 거고 성공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그동안 들인 노력에 대해서 과연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입, 당연히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정말 값진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신선한 편입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까지. 설정까지. 안녕. 안녕.